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두 분이서 검은색과 회색, 짙은 회색, 네. 무채색 계열을 네, 가운데서 화사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미모 담당을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10단계를 뛰어넘어가니까. 오늘 미모 담당하세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네. 확실히 좀 비정상회담이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공감의 뜻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의 게스트들이 좀 출연해주면 어떨까라는 반응들 공교롭게 저희 방송 딱 나갔던 그 주에 박지훈 아나운서가 나와서 네. 엄청난 경로원의 방영분이 나갔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상회담이. 그럼 좋은 거네요. 네, 뭐 저희는 어차피 프로그램의 네.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예. 거죠. 네, 그리고 뭐 승한 씨의 가르마에 대해서 그러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네. 받으셨는지 네.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르마 계신데요. 승한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가르마가 아니라 제 말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네. 여기 리퀘스트 중에 가운데 가르마 기대하신다는 분 계시네요. 저도 이제 자극을 기대할게요. 받아서 네. 이제 머리를 좀 앞으로 내려봤는데 어떤가요? 뭐 불편하시진 아, 않으신가요? 그러신 거예요? 거북하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미모 담당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건 아니고. 잉여사로움의 어떤 그 외모 서열 원탑은 역시 김선임 평론가님 아니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조만간 네. 저 김선영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델로 나오는 우리 잉여사랑 달력을 지금 제작할까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키우시네요. 네, 1월부터 얼마나 더 12월까지. 빨리 망하려고 그러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네. 알려드렸는데 잉여사롱 두 번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무려 게스트가 북카스텔. 이번에 컴백하면서 최초 이제 방송하는 게 바로 예, 저희가 잉여사롱입니다. 네, 엄청난 독점 방송이에요. 간도이죠. 거의. 네. 11월 8일 5시에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모에서 토크와 어쿠스틱 연주 두세 곡 정도가 곁들여진 그런 녹화가 진행될 겁니다. 잉여사랑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북카스텔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참가 신청은 이렇게 아래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협찬 도서. 이거 뭐 일단 이거 하나씩 무조건 일단 가져가기로 일단 우리 얘기가 다 된 거죠, 예, 우리. 다 끝났고요. 네. 역대 협찬도선 중에서 이렇게 두 분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TV 프로그램이죠. 그 선데이 나잇 섹스 쇼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성교육자인 수 요한슨이 지은 우리 그 얘기 좀 해요. 가장 궁금한 101가지 섹스 토크라는 책입니다. 목차부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가나다 순이라서 첫 항목이 가짜 오르가즘이고요. 마지막에 그 히읗 쪽으로 가면 이제 뭐 너무 디테일하게 소개하지 마시고요. 힘, 통제 뭐 이런 항목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렴풋이 아는 걸 가지고 그 위험한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준 책입니다. 머릿말에 인상적인 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헐리우드 영화하고 달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의 성적인 상호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이 노력의 핵심은 마음을 열고 서로 믿고 솔직한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이제 머릿말에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 놓여있는 세 권은 각자 이제 끝나고 갖고 가는 걸로. 좋은 책. 안 갖고 가실 거예요? 그럼 반납하세요. 저는 뭐 굳이 안 배워도 되기 때문에. 오, 다 안다 이거지 뭐. 대단하시네. 네, 이런 네. 분들이 이게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 다 알아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잘못된 상식을 알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저희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적을 노래하라 슈퍼스타 K. 네, 벌써 6. 근데 이 전에 5가 굉장히 시원하게 망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시즌이었거든요. 아, 거의 역대급으로 망한 시즌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이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K-팝 3에 대해서 다룰 때 K-팝 3 같은 경우는 K-팝 스타 3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꾸 줄여서 말씀하시는 게 좀 아니 있으시네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때 잘못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적질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JTBC를 JTB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예. 아이씨, 욕하신 거예요? 아니 알파벳 C.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K-pop 스타 3. 네, K-pop 스타 3에 대해서 다룰 때 저희가 이제 K-pop 스타 3가 이제 심사위원회 이제 유열 씨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 뭐 프로그램이 다시 활력을 찾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슈스케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즌 6를 런칭하기 전에 K-pop 3에 죄송해요. 어떻게 K-pop 스타에 대해서 말하지 말걸. K-pop 스타 3에 성공에 좀 고무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심사위원부터 새로 정비를 했잖아요. 이때까지 심사위원이 보통 3명이었고 네. 이제 3명이 앉아 있는 그림이 사실은 그 슈퍼스타 K의 상징이었잖아요. 개근하고 있는 이승철 심사위원이라거나 이제 이승철, 윤종신 그리고 제3의 심사위원이 매해 바뀌면서 누가 앉느냐 이 셋이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한 명 더 늘려서 4명으로 갔던 거죠. 네. 별거 아니지만 익숙한 그림에서 조금 벗어나면서 약간 활력을 좀 찾기 시작한 부분이 있죠. 또 5에서 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이제 너무 개인 사연 뭐 이런 걸 네. 앞세우면서 뭔가 음악보다는 사연이 너무 집중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중심을 잃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6에서는 좀 사연을 좀 덜 강조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이제 시즌 1부터 5까지 계속 조연출을 담당하던 PD가 이번에 처음으로 메인 PD를 맡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생방송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이 실패한 이유가 그런 뭐 슈스케의 가장 핵심이었던 어떤 음악이 보이지 않아서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음악에 치중을 하겠다. 첫 회부터 실력자들을 완전히 전진 배치를 하고 실제로 이 슈스케 첫 회를 보면은 지금 그 탑 11에 들어갔던 참가자의 그 6명이 첫 회에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가장 확연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참가자들의 노래를 굉장히 길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모든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그 노래를 그 부르는 장면에서 어떤 심사위원과 그 가수들의 컷을 이렇게 교차하고 편집을 하면서 뭐 카메라 워크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화면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은 정말 슈스케를 따라올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게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남으로써 더더욱 그런 슈스케의 장점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는 것도 즐겁고 듣는 것도 즐겁고 좀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번님들의 당신만이가 네. 확 이제 뜨면서 슈스케 6가 약간 좀 보는 사람들만 이렇게 네. 나름 그 사이에서 화제되다가 갑자기 쫙 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때도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다가 투 때 좋은 무대들이 나오고 신데렐라가 터지면서 슈스케의 존재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확 알게 되고 네. 시청률이 막 2자릿수를 찍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슈스케 시즌 4 같은 경우도 로이킴과 정준영의 그 먼지가 되어 듀엣이 엄청 화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슈스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대중성과 화제성을 입증하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무대를 뽑아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시즌 6가 그거를 증명을 했죠. 슈스케 여기 번님들의 당신만이가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써야겠다 해서 딱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본방은 못 봤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좀 이제 후다닥 약간 뭐 약간 급조했다긴 그렇지만 어쨌든 기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 치명적인 저음의 매력 이러면서 그 기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그러셨나요? 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렇죠. 뭐-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얘기. 고음 과잉 시대 번님들 치명적 점의 발견 이래 기사를 딱 그러네요. 쓰니까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거의 3,000번 가까이 공유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치명적인 저음의 매력이라는 게 그 딱 그 결정적인 지적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굉장히 물려했던 이유가 이런 오디션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나가수가 대표적으로 네. 보여주듯이 어떤 고음 경쟁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해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여줬었는데 정말 곽진원이 딱 등장을 하자마자 저음 하나로 네. 이렇게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본인이 이제 그 지역 예선에서 첫 등장해서 이제 자작곡을 부르는데 그 나르샤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듣다가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흘리는데 아, 자작곡 후회인가요, 제목이? 네, 뭐였지? 후회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심정을 노래한 저도 그 시점에서 똑같이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정말 치명적인 저음도 저음이지만 그런 뭐 굳이 기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어떤 노래에 담긴 진정성만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음악의 힘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준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음악에서 중요한 거는 이 뭘 전달해서 네.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그 느낌을 전달해 주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빠지고 뭐 고음이 얼마나 올라가고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고 뭐 그렇죠. 편곡이 얼마나 화려하냐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세태가 됐는데 네. 그걸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곽진원 네. 씨가. 또 그도 그렇고 곽진원 씨가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어떤 편곡 능력과 어떤 그 저음의 매력으로만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색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이 보통 저음이면은 이제 낮게 깔리면서 이렇게 울림이 크면은 발음이 굉장히 이제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좋은 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면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이제 칼로 잘라낸 것처럼 잘 돼서 굉장히 귀에 들었을 때 이제 풍성하면서도 잘 들어오고 부담감 없이 싹 녹아드는 그런 음색을 갖고 있어서 예사 저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 이승철 씨도 뭐 심사평을 했다시피 고음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이 친구가 생방송을 거듭하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이라는 거를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음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옥타브를 낮춰 부르는 이런 어떤 특단의 어떤 그 창법을 구사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예전에 허리케인 블루라든가 허리케인 블루가 아니죠, 고음 불가에서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굉장히 코믹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분위기에 잘 맞게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되는 좀 특별한 케이스 같아요, 진짜. 더 이제 대단한 거는 그 자기 그런 목소리 특징에 맞춰서 편곡을 그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게 그렇죠. 김필과 곽진원 두 명만 붙었을 때도 굉장히 무대가 더 좋아서 네, 걱정 말아요 그대. 그것도 또 화제가 됐던 네. 거죠. 곽진원 씨는 일단 굉장히 저음이 매력적이고 네. 김필은 고드름 창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뭔가 콕콕 찌르는 듯한 하이톤의 목소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투명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겠다라는 제작진의 이야기가 좀 허명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또 이제 참가자들의 이제 곡 선택에 있어서 네.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들어보는 뭐 인디 쪽에 네. 인디 밴드의 음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김필 씨가 이제 네. 잇따라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궁전, 네. 얼음 요새. 얼음 요새, 이승열의 기다림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좋은 곡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생방송을 오면 올수록 이제 선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필 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본인이 이제 워낙 언더그라운드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런 무대에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 노래한 경험이 많더라고요. 뭐 네. 심지어 재즈 클럽에서도 노래를 네. 하고 뭐 그래서 다양한 무대, 다양한 그 장르의 노래들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가수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여성 참가자의 활약이 조금 예. 그게 부드러지지 다만이 못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아쉬움이죠. 예. 그렇죠. 아, 이혜나 씨가 그렇죠.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혜나 씨는 지금 그러니까 첫 생방송 무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 마음의 1위였어 이혜나 그러니까 씨가. 무슨 나는 불후의 명곡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데뷔를 해서 이미 한 번 정도 가요 무대에 이제 서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생방송 무대를 대하는 그 테크닉이라거나 굉장히 달랐어요, 남들하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여유가 있었죠. 아, 그리고 어떤 어떤 탱고 무대. 참 노래를 라이브로 하면서 그런 멋진 탱고 무대, 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만약에 생방송 무대에 진출을 했다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놓친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네. 투표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투표를 할 걸 그랬어요. 야. 근데 남성 시청자들이 투표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그러게요. 이제 부분이 보고 있죠. 즐기는 거는 이제 막 하고 응원하는데 정작 투표는 잘 안 하는
투표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저는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음악 담당 기자로서 마음속 1위라면서 무슨 중립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니고 저는 이제 투표하셨나요? 예, 뭐 진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실제로 그 이번 시즌에는 그 문자에 의해서 실력자들이 너무 초반에 탈락하지 않게끔 이제 개선책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뭐 비율을 뭐 50대 50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투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면은 200점부터 시작해서 20점씩 차감을 하는, 그래서 너무나 그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제작진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네. 마련을 해놨는데 이런 분들이 안 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보는 게, 무대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쨌건 간에 문자 투표를 시작을 하잖아요. 뭐냐면은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가창력만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쨌건 간에 얘가 정말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자질, 대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쇼라서 그렇죠. 대중이 이 사람을 스토리가 됐건 외모가 됐건 노래 실력이 됐건 음악색이 됐건 얼마나 좋아하는가, 얼마나 매료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서. 근데 그 대중은 이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문자 투표를 하는 대중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남성 시청층이 좀 그런 데에서 소극적인 게 뭐 여성 출연자들의 뭐 조기 탈락 이런 거 일조를 했는데 그게 특히 이번 시즌에서 너무 두드러져서 네.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지점이죠. 밴드도 있잖아요. 네. 버스터리드. 버스터리드. 이제 아까 다양성의 측면에서 다 이제 솔로 가수만 있으면 좀 너무 단조로우니까 뭐 미카라든가 네. 어떤 락 밴드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네. 밴드도 좀 아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슈퍼스타 K에 나온 밴드들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밴드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좀 특별했던 게 그 전에 이제 버스커는 사실 뭐 솔로에 가까운 형태이긴 했는데, 아니 이번에 버스터리드는 밴드가 중요한 게 편곡과 연주해서 노래 색깔을 많이 바꾸는 건데 그걸 별로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밴드 음악의 어떤 매력을 좀 대중들한테 알리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들어요. 심사위원들이 요새 들어서 이렇게 센 음악을 하는 밴드가 많지 않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많아요. 보면은 꽤 많고, 제가 심사위원분들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그쪽 음악을 요새 잘 안 듣고 있다라는 게으름을 그렇게 방송에서 과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많아요, 되게. 좀 그건 되게 불만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시즌에 그 백지영 씨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게 그 이전에 뭐 슈스케가 여성 그 심사위원들이 뭐 이효리라든지 윤미래 씨 또 엄정화 씨 같은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좀 약간 너무 인상 비평에 치중하고 엄정화 씨 같은 경우는 뭐 좋아요 보시라는 표현을 얻을 정도로 너무 그 칭찬 위주로 가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제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보컬로서의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그 입지도 굉장히 뚜렷이 하면서 출연자들에게 대중이 호응하는 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집어줘요.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표정으로 스포한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 표정으로 이미 그 출연자에 대한 본인이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인가가 표정에 이미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곽진원 씨한테 그 앞머리를 올려보라고 말한 사람이 백지영 씨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100만 불짜리 조언이죠. 그렇죠. 그 숨어있는 미모를 찾아줬어요. 백지영 씨가. 눈썹이 그렇게 진한 남자인 줄 몰랐다니까 진짜. 그 정말 머리를 올렸는데 계속 그 23살이라고 나이를 그러니까 24살이라고 나이를 밝힐 때부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게 김필 씨보다 곽지원 씨가 나이가 더 많아 보여요. 그 솔직히 얘기하면. 10cm 만났을 때 10cm가 저희가 동생이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오지간 백지영 씨도 나보다 오빠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이분이 정말 목소리만 매력적인 줄 알았는데 그 백지영 씨의 조언을 따라서 윗머리를 올리고 스타일 변신을 하니까 정말 생긴 것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윤종신 씨가 네. 심사가 원래 촌철살인의 평, 또 이제 남들이 못 보는 1인치를 더 보는 어떤 그런 평들로 주옥과 같은 심사평을 남겼다면 이번에는 윤종신 씨도 표정에서부터 뭔가
노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그 애정어린 시선, 한껏 느끼고 있는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쉬는 동안에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리얼을 벤치마킹. 네, 그런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 숨김없이 나타내는 그 표정이 굉장히 좋고, 뭐 김범수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늘 이렇게 비주얼 보컬리스트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심사를 할 때 그 정말 본인이 감동할 때 짓는 그 미소가 그때만큼은 확 살아나더라고요. 네.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네. 대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범수 씨도 이제 백지영 씨처럼 보컬로서의 능력을 같이 평가를 하는데 백지영 씨가 잡아주지 못하는 다른 시각으로 디테일한 어떤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번에 심사위원이 4명이 되면서 입담의 재미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백지영과 같이 치고받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고요. 김범수 씨도 이번에 처음 하는 심사위원답지 않게 저희 노련미와 어떤 뭐 예능으로서의 재미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장점을 보여주는 심사위원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심사위원들 중에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좀 봐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4명 중에 점수가 제일 후한 편이잖아요. 좋지 않은 무대라도 어떻게든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네. 노련하게 하지만 생방송이라서 실수를 해서 제 생각은요로 이제 2회 연속 점수 대신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라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어떤가요? 좀 약간 그래도 좀 아쉬운 면도 우리가 네. 굉장히 슈스케 5에서 워낙 이제 갑자기 확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면만 쫙 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음악에 집중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은데 슈스케가 또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서바이벌 그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시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죽은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슈스케의 재미라고 한다면 출연자의 어떤 그 톡톡 튀는 캐릭터 또는 그 시청자들이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깨알 같은 캐릭터를 찾아내서 뭐 다른 캐릭터들과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합으로 엮어서 더 큰 재미를 이끌어내고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리얼리티 쇼로서의 재미가 또 있었는데 그런 면은 이번 시즌에서 좀 그리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슈스케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슈스케에서 배출한 스타들을 보면은 음악으로 뜬 스타들보다는 예능으로 뜬 스타들이 훨씬 많거든요. 뭐 정준영이라든지 뭐 존박 같은 경우도 사실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예능에 나와가지고 더 화제가 됐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인국 같은 경우도 그 뭐 노래 말고 이제 연기를 하면서 네. 재능이 꽃피운 케이스잖아요. 저는 서인국 씨는 노래를 굉장히 진지하게 잘하는 분인데 그분의 솔로 곡들 제목은 예능이었다고 봐요. 뜨진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발라드가 밀고 당겨줘. 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 출연자들의 끼를 미리 알아보고 이제 끝까지 뭐 그런 데서 또 스타성의 뭐 면모를 찾았던 이 쇼만의 어떤 해안이 거기에 살아났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그런 면모가 좀 그 아쉬움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스타는 네, 물론 노래를 잘하고 이러지만 그 이후에 가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다가 이제 본인의 오리지널 곡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이제 쫙 인기를 쌓아 나갔다가 나가면은 순전히 자기의 음악, 뭐 자기가 싱어송라이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곡을 받던 간에 자기만의 오리지널 곡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뭔가 제 기량을 발휘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슈스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한 굉장히 드물게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버스커라든지 어떤 자기의 역량이 되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연기를 한다든지 뭐 예능으로 뜬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들은 네. 가수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꼭 그렇게 볼 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존박이 단순히 예능만으로 떴다고 보기에는 좀 저는 그 평가는 사실은 동의는 못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 예능으로 화제가 됐다고 화제가 그랬죠. 됐죠. 예, 근데 이제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참가자들은 저는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허각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보컬리스트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존박도 자기 영역을 착실하게 다지고 쌓아나가고 있고 시즌 3 참가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김예림이라거나 뭐
버스커의 장범준 씨, 또 울랄라 세션도 어쨌건 간에 계속 이제 그 무대를 그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큰 활약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음악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뭐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요약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맥락이 네.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이 네. 우승자든 누구든 간에 그 이후에 음악적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안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음악에 더 집중해 보자라는 제작진의 의도도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윤종신 씨도 뭐 말마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슈스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 노래에 고민을 담은 그런 음악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노래에 진짜 절실함이 담겨 있는 노래들은 진짜 이런 오디션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이제 곽진원 씨라든지 김필 씨의 노래를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대중음악에 좀 저변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에 이제 제작자로서의 어떤 그 절실한 한국 음악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뭐 슈스케라는 게 단순히 진짜 오락 쇼로서만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중음악에 뭔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윤종신 심사위원이 자기도 뭔가 대중음악 쪽에서 뭔가 기타를 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쪽으로 노력했는데 올 듯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오지 않아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잠깐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솔직한 속내가 나온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어쨌건 간에 이번에도 기타를 들고 있는 청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쇼적인 부분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어떤 이분들이 단순하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떼고 바깥으로 나가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제목으로 키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나는 이 사람은 쇼의 당락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좀 어떤 음악 세계를 펼칠지 좀 쫓아가 보고 싶다. 딱 한 팀만 고른다면. 이에나를 지지했는데 지금 떨어져서 지금 그러니까 탑 11 중에 이에나가 제일 관심이 가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슈스케라든 어떤 그 쇼 오락 프로그램으로서의 좀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이제 송유빈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적인 외모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노래에는 전혀 기교가 없고 굉장히 정직하게 노래를 그래서 흔히 뭐 사람들은 뭐 금영착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영창법이요.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그냥 네. 그렇게 불러야지 부른다고.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왜 태진이 아니고 금영이죠? 가창력에 대해서 큰 점수를 받는 참가자는 아니고 그 아이돌적인 외모와 그 순수한 어떤 시골 소년의 어떤 캐릭터의 갭 같은 거 너무 기교가 없는 상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가 어떤 기교라든지 정말 그 보컬의 그 테크닉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좀 얼마든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보컬들보다 더 성장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여서 강승윤처럼 좀 마지막 순간에 탈락하더라도 멋있게 본인의 좀 절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퇴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되게 중요한 지적하신 게 사실 그 슈퍼스타 그 K 시즌 2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강승윤이 이때까지 계속 곱등이다 이야기 듣다가 마지막 무대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하고 불꽃같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사실 그 가장 그 히트했던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지점. 그래서 슈스케가 보여주는 어떤 한 캐릭터의 성장을 강승윤이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었죠. 저는 비슷한 의미로 이준희 군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변성기를 과연 어떻게 무사히 넘기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거는 뭐 해보고요. 슈스케 6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아, 네. 그렇죠. 저 보이후드라고 예. 12년 동안 이제 영화를 찍은 게 있잖아요. 네, 링클레이터 감독의 계속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이준희 군을 추적해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나 해보는 씨 게 응원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어떨까? 그래서 저도 이해나 씨도 앨범을 이제 어서 발매를 하셔서
되게 현질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때 투표 못하신 남성 팬분들이 많이 그러게. 음반을 사주셨으면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앨범을 내면은 한 장씩 사는 걸로 이제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터뷰를 하는 걸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네. 저는 잘 되면 이제 술탄을 쓰는 걸로. 참 이분들이 엔딩곡은 뭔가요? 엔딩곡은요 심플합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엔딩곡으로 네 쳐다보시나요? 아 뭐 또 다른 거 없나요? 없어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아 있는 그대로 저는 슈퍼스타. 그 이해나 씨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탈락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뭐 괜찮아 잘 될 괜찮아 거야. 잘 될 거야.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걸 꼭 들려드리고 싶고요. 네. 다른 또 슈퍼스타 사실 슈퍼스타가 되고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다 이제 자기 꿈과 열정을 이제 불사르는 건데 서로 거기서 뭐 좀 탈락하더라도 뭐 전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길게 보면. 그렇죠. 네. 슈퍼스타 뭐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야구 선수가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이제 좌절하고 있는데 애를 데려다가 보면서 이제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위로해 주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전 근데 처음 들어요. 당시에 이한철 씨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불독 맨션 이제 해체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솔로로 활동하는데 뭐 매니저도 없고 뭐 히트곡도 제대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고등학생 친구를 이제 위로해 주려고 만든 노래가 완전 뜨면서 이한철 씨도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노래가 뜨게 된 계기가 좀 재밌죠. 그 어떤 음료수 광고에서 윤은혜 씨가 이제 이 노래를 불러서 네. 저 좋은 노래는 도대체 뭐냐? 이한철의 그 슈퍼스타라더라. 해서 어쨌든 이 노래 뭐 정말 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오니까 그렇죠. 이혜나 씨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음반을 좀 내주시고 네. 음반 내시면은 저랑 한번 만나서 좀 음악적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절대 만나지 마세요. 말하셔야 될 리스트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슈퍼스타 들으면서 네. 네. 오늘 그래야죠.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기적을 노래하라 슈퍼스타.